국민 여러분, 우리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드린 것이 2020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만 3년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긴 글을 드린 것이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며 라는 글을 제가 메시지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국민들 모두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이것을 내보내는데 우리가 같은 지식인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지적인 지혜를 한번 나누어 보자고요.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내놓는 것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지금 긋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62편으로 제가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에너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오늘이 2023년 2월 14일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이 됩니다. 이제는 난방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난방비가 개인들도 10만 원씩 추가가 되니까 피부로 느끼겠지만 개인뿐만이 아니고 영세업자들 또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을 접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속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업도 또 우리 개인들도 어떤 이자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각자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국민들의 순수 재산은 거의 없잖아요. 100% 자기가 순수한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에 비해서 거론되는 돈의 규모가 428억이니 또는 50억 클럽이니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뉴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려운데 누구는 6년을 근무하고 50억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또는 누구는 돈이 428억을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당이죠. 그러한 두 정당에서 굉장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빼고 나면 몇 명이 남아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두 정당의 화합이 절실하게 지금은 위기가 맞아요. 절실히 필요하건만 그렇지 못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방송을 유튜브도 나오고 또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해도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패널들의 관점이 어떻게 항상 똑같을 수가 있는가? 국민들은 이 점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사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맨날 옳은 일만 하고 우리 자신이 맨날 틀릴 수만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른 일만 하고 우리 자신이 항상 옳은 일만 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패널, 민주당을 지지하는 패널들은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한쪽만 잘했고 한쪽은 잘못이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는가?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어느 한 부분만을 보지 마시고 모든 부분을 계속 봐가시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듯이 앞과 뒤와 또 각 단어의 의미 또 연결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여러분들이 쉽게 단정지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안목을 좀 가져야지 됩니다. 단편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게 총체적 지식이 되지 못하고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앞으로는 듣습니다. 그러면 무식한 삶이 조금 힘들어지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더 그러한 견해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 어느 민주당 일부를 위해서 또는 국민의힘 일부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도 소중하고 국민의힘도 지금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진실로 말하면 각자 이제 조화롭게 화합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한 화합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고 또 미래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장동 편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순서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건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야당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민주당이고 또 대장동 일당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야당의 대표가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원인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민주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지 민주당이 외국의 정당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발전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고 또 상승을 해야지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폄하한다고 또는 민주당을 힘을 뺀다고 결코 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조화롭게 각자 역할이 있는데 민주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명 중에서 169% 중요해요. 사법체계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글쎄 어떤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당, 이제 국민의힘이 되겠죠. 국민의힘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여당이기도 하고 국정을 책임지기도 했으니까 또 그러한 만큼 숫자는 좀 작지만 책임도 크니까 문제점도 조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서로 저렇게 화합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식인이고 또 한국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류의 메시지를 한국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 또 아실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인이라면
어떠한 관점에서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방송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냥 관점이 민주당 쪽 그 대장동 일단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항상 그 보는 시각이 있고 이제 검찰의 조사를 빨리 민주당 측 대표가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또 무리한 정적 탄압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은 행태도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누군가는 이 대장동 사건과 또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대장동 사건을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만 본다면 여러분의 비싼 시간을 소비해서 뉴스를 보면서도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거의 사람의 생각,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가고 많은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장이 돼야지 되는데 뉴스가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교과서거든요. 정보. 내가 정보를 흡수해서 저 원인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시점에는 좀 더 성장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한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대를 비난하는 데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모적인 이 낭비에 여러분들의 이 비싼 시간,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저는 그 시간 낭비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메시지로서 전달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대장동 편 사건의 당사자들이 지식인일까요? 아니면은 무식자일까요? 대장동 편의 사건의 당사자들은 변호사 출신도 있고 또 이제 지식인입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이죠. 그 다음에 자녀가 50억을 퇴직금으로 6년 근무했는데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지식인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50억. 여러분들은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받아요?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겠죠. 필자가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식인 순환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여지는 모든 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식인이라는 얘기예요. 대장동 사건도 뭐 야당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는 어떤 틀에 박힌 시각만 여러분들이 볼 것이 아니고 이게 결국 그 사람이 지식인이냐 여기 지금 다른 구속된 사람들이 지식인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모든 정치적인 사건 경제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화가 돼서 뉴스에서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예컨대 무식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키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지식인들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는지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시라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을 여러분들은 이제 정적이냐 아니면 도적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선 정적 제거하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도적 제거한다 이게 이사님 이게 실제로 나온 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 입속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정적 제거하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도적 제거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현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현재 그게 수준이면 국민들의 수준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거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굉장히 반성을 해야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지금 올려야지 되니까 제가 좀 낯뜨거운 얘기지만 해야만 되는 얘기들은 해야만 되는 거죠.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식인인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민의 고통은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바라봐야만 되고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항상 이러한 희생양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줄도 모르고, 따라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의 곤경을 남의 일인 양,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으면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우리가 사실은 장님이에요.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똑똑한 척,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을 하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장님이라는, 본인들이 장님이라는 것도 몰라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장님이라는 것이죠. 모르잖아, 한 치 앞도. 뭐 그게 뭐 엊그제 벌어졌었던 일일 텐데 그러한 사건을 주도할 때는 얼마나 또 의기양양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나온 삶을 잘 돌아보면은 일확천금에 뭔가에 딱 꽂히잖아요. 사적인 욕망, 이게 한번 발동이 탁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싹 이제 어디서 도망을 가. 부동산을 살 때도 내가 이제 꼭 필요해서 그 필요한 것 때문에 사면은 그 필요한 부분을 체킹을 하는데, 지금 욕심 때문에 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에 딱 꽂히다 보면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망하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장동 일당들은 사실 희생양입니다. 국민을 깨우게 하려고 대표적으로 지금 얘들아, 지식인이 돈에 욕심을 내면 이렇게 된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우리가 만일에 저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과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반성을 하지를 않고, 이게 남의 일이고 그 사람들은 잘못했고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서 그 처벌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 우리가 그러한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욕망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심중의 악한 본성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썼어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욕심을 냈든 어쨌든 간에 사건이 일단 벌어졌는데 처벌을 하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나는 깨끗하고 상대는 많이 잘못했고 어쨌든 상대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악한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배가 아파요. 우리보다 이쁜 여인이 옆에 지나가서 주목을 받으면 그 배가 아프죠. 이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불쾌하더라, 질투가 나더라. 우리가 악한 겁니다. 제 페북 친구들이 야당 지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연구를 해야 하고 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계속 그 원망을 하고 방송에서 뉴스에서도 서로 탓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요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갑니다. 모든 일에는 당사자가 존재하고요. 본인들의 행적들이 디지털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굉장히 모든 생활들이 편리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행적들이 전부 입력이 돼서 그 기록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의 편리한 점만 우리가 흡수를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나 모든 것들은 노출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참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아예 사용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는 원시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뒤처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지금 개인의 많은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평범한 일반인의 지위가 아니고 타이틀의 무게가 막중하기에 드러나는 시대임에도 상대로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가 깊은 까닭입니다.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컨대 대표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 부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국민의 세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회의원들이 여기다가 금배지 달고 다니더라고. 금배지. 그러면은 이게 금색 배지가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여기 책임의 무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책임의 무게를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만 될지 알아야지 되는데 이제 금배지는 달았는데 그 무게는 잘 모르는 거죠.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편 사건은 지식인들한테 보라고 보여지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지식인이 되냐면 필자도 제가 젊은 시절에 경제인이 되거나 지식인이 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삶이 제가 거의 고아처럼 살았어요. 누가 뭐 공부 비용을 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돈을 좀 벌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지만 제가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살도 되기 전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돈을 벌어도 결국 저는 대학을 다시 가고 싶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쓰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가고 했다라는 것은 계속 그 자금을 돈을 버는 거를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지식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돈보다 나는 지식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으니까. 어렸을 때도 명품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차례든가 한 3일 들고 다니면 흥미가 없어지죠. 그전에도 물론 책을 통해서 엄청난 책을 본 사람이에요. 인류사에서 책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그 빨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종류별로 많이 봤었죠. 전공은 행정학, 또 고시 공부할 때는 또 법학, 교육학, 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또 재단사 공부도 하고 뭐 포토샵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식이라는 이 단계를 밟았습니다. 저처럼 젊은 청년들이 지식인으로 성장했으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가치 있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찾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순수 지식인의 길을 벗어나서 돈에 눈을 떴을 때에 어찌 된다는 메시지를 뉴스를 통해 모든 이에게 보게 하려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즘 지식인들이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인류를 위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창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못하겠죠. 제가 그래서 먼저 사회를 위해서 메시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안도 드리고 계속 이것을 3년 동안을 제가 해왔습니다.
여당이라든가 야당이라는 말을 만든 것도 사실은 지식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식인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일단 여당이나 야당이라는 단어를 만들기는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야당의 역할이 있고 또 여당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님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대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당이면 국민의힘이 되겠죠. 국민의힘을 사랑한 적도 없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옳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정적이라고 탄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상대가 하는 얘기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상대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옳지 않다. 상대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거기에는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어떠한 말을 할 때 이 기준이 나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야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신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옳지 않다. 그럼 누구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것이냐. 나의 지금 현재 지적인 수준에서 또 나의 상황에서 보면 당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거는 그 국민의힘 관계자나 또 검찰 쪽에서나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비판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기분이 좋겠느냐고. 이게 똑같은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말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여파도 당연히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비판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이 됐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야지 되는 거야. 이게 민주당의 역할이거든. 상대가 몰라서 잘못할 수가 있잖아. 모르니까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법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주지 못하면서 그냥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는데 상대방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지금 저는 우리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분들과 또 국민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상을 바르게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삶도 더 상승하는 변화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는 거는 진리가 되는 말이 아니라서 항상 부딪힘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은 옳고 국민의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을 하려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니까 이럴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상대 당을 비판하지 않는 대신에 민주당의 문제점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교정을 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당을 탓한다고 민주당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아무리 비판하고 뭐 탓을 해도 민주당이 발전할 수는 없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만 되는데 탓을 하고 비판하면 상대하고 우리하고 같이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신 문제점을 연구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전 정권에서 이사님,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각부 장관도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국회의원 자리도 170석이나 받았었는데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이 그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잘하고 있었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음 총선에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민주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냐?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탓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줘도 모든 권력을 다 줬네 보니까 하느님이 다 줬네. 대통령 자리도 줘, 장관 자리도 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리도 왕창 밀어줬지. 근데 뭐 다 빠져나가지, 다 뺏기지. 더 어떻게 해주냐고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해주냐고. 근데 무지하고 무능하면 다 뺏기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잘못된 건가? 그쵸? 민주당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분명히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문제점을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만 포커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은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의 삶이 왜 어렵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낼 수 있는지 국민의 삶을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밝혀서 이것을 대안을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위로 올려줘야만 되는데 야당이니까 그 다음에 여당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정권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이상하지. 그건 욕심이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를 잘하면 나중에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무지무능하면 방법이 없이 국민은 떠나갑니다. 손에 물을 가지고 있으면 쫙 소리 없이 빠지듯이 쫙 이제 인기가 빠져나가고 지지도가 빠져나가요. 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뉴스에서 보듯이 부실했고 그들끼리 싸우고 뭐 민주당도 그 안에서 보면은 지금도 많이 갈등 관계가 있죠. 각 정당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그때 당시 작년 12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잖아요. 노동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화물연대 파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 그 문제의 정확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지금서부터 손을 봐 나아가야 되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과거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는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중도 지식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민주당이 사실 지식인당이에요. 지식인들이 많이 이렇게 결집된 집단인데 이러한 지식인들이 떠나가는 조직은 그것이 정치 조직이든 아니면 신앙 조직이든 경제 조직이든 앞으로는 버티지 못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쓴 것이 있습니다.
어린 계층들이 민주당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딸이라고 하죠. 이러한 친구들도 이제 서서히 성숙해가기 시작을 하면 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고, 젊은 층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사회가 지금 계속 지적인 단계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변화의 흐름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외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인식을 해야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요. 그러니까 뭐 총선에서 이긴다, 다음 정권을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실력은 어떠한가?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봐봐요.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써서 이 내용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있고 미래의 대안인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야만 됩니다. 입에서 나온 거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써놔야 돼. 이게 남 탓인가, 불평불만인가, 아니면은 미래 대안인가, 가치 있는 건가? 이런 자세,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자세를 좀 이제 키워나가야만 됩니다. 제가 6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즐겨보던 사극 드라마를 보면 고관대작이 사는 집에는 노비들이 많습니다. 노비들이 밥하는 것부터 집안의 대소사들을 전부 담당하잖아요. 이렇게 사극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중앙에 정치하러 나가는 고관대작이 아침에 이제 멋진 갓을 쓰고 옷을 잘 입고 이렇게 하고 나오면 가마 위에 올라타죠. 가마 옆에서 미리 노비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대감마님 딱 타면은 가마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보세요, 우리 국민 여러분. 이 한 명을 태우기 위해서 노비들이 4명이든 8명이든 알짜배기 에너지를 다 씁니다. 힘을 다 써요. 그래야지 이렇게 대감마님은 편하게 위해서 둥둥둥둥 떠가는 거잖아요. 왜냐? 낮에 일 잘하라고. 낮에 일 잘하라고.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다 아셔야 돼요. 이제 두루뭉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막 정치인들한테 시달리고 노예처럼, 이게 뭐 광신도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뭘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돌아가는 상황은. 국회의원들이 뭐냐면 정치 귀족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정치 귀족들. 저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귀족들을 보시잖아요. 귀족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또 옷도 화려하게 입고 또 좋은 집에서 막 살더라고. 귀족들을 이렇게 시중드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냐면 정치 귀족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윗자리잖아, 윗자리. 여의도 땅값 비싼 땅에서 지난번에 책을 주러 가보니까 제네시스 타고 다니더라고. 제네시스 차가 뭐 싸구려 차는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 제네시스 타보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국민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뭐 그것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에 또 사무실 주죠? 야, 이게 돈이 얼마예요? 이게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일 잘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귀족인 정치인, 국회의원 한 명이 걸어가는 수고로움을 겪지 걸어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여러 명의 고열을 짜야 하는데, 이것이 중앙의 귀족이고 지금의 국회의원으로 바뀐 것이고, 그들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가마를 몰던 노비들의 신분은 지금 노동자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노동자가 뭘까? 옛날로 말하면 노동자가 노비들입니다. 노예들. 이게 뭐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이제 정체성,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급여를 받고 노무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노예 계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예전에 노예들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돈에 묶여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에 가마가, 옛날에 이제 고관대작 우리 높으신 영감마님이 타던 가마가 지금은 이제 제네시스 자동차,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 옛날에 이제 임금이 타고 가는 가마는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일반 가마보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비행기로 바뀌고 크루즈로 바뀌고 KTX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드라마가 이제 보면 옛날의 환경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했었던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더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해서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서서히 단계를 밟고 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노비들이 철강과 시멘트를 실어 나르고 있는 화물 노동자로 또 기관사로 비행기 조종사로 각 분야의 노동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편하게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출근하는 중앙의 머리 신분 귀족인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지 생각이 있고 짱구가 아니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떠받쳐주는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마를 들어주고 국민의 고열을 이렇게 모아줬으면 이제 윗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가치적으로 좀 상향의 에너지를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서 결국은 밑에 사람들과 국회의원들은 한 팀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또 밑에 사람들은 또 국회의원들을 더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순간 균형이 깨지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떠나가고 지식인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거나 이 부분을 모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정치 귀족이든 경제 귀족이든 귀족들은 반드시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만 무탈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처럼 곤욕을 겪지 않아요. 예컨대 아래를 위해서 살면서 절차적으로 뭐가 빠졌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국민들한테 전부 유익했고 국민들한테 전부 모든 에너지가 다 돌아가도록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거 따지겠어요? 우리 국민한테 손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무탈하게 모든 것이 아주 평온하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엔 존경을 받는 거죠. 왜냐? 노동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걸 했고 또 윗사람은 노동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해서 아래 에너지를 내려줘야만 서로 간의 역할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